안녕하세요. 2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변호사 시험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행정법 문제인데요. 아주 좋은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제 점점 자세하게 내는구나. 조금 더 진도를 뽑았구나. 근데 문제 자체가 막 어렵거나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보면 조금 더 내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행정입법인데요. 행정작용편에서도요. 살펴볼게요. 자, 변호사 시험 문제에서 행정입법에 관한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여러분의 실력을 조금 업그레이드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문제 한번 볼게요. 행정입법 설명을 조금 드리고 나서 자, 행정작용편에서도 행정입법이죠. 자, 이거 형식적으로는 행정부가 합니다. 행정에 들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입법 기능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입법인데 솔직히 입법은 입법부 권력분립 관점에서 본다면 분립 관점에서 이걸 엄격히 준수하면 솔직히 말해서 입법부는 입법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부는 집행만 하시는 게 원칙이잖아요. 집행, 입법. 분명히 이게 서로 구분되어 있는 논리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입법부의 입법과 행정부의 집행을 하는데 다만 이제 점점 시대가 현대 와서는 입법의 홍수시대가 되었고 그런데 입법부의 기능은 거기를 못 맞춰가는 거죠. 기능의 한계가. 그럼 이거 빨리 어떻게든 해결해야죠. 그래서 이런 왜 기능의 한계다? 행정현실은 복잡하고 다양하고 고도의 전문적인 그런 사항이 점점 가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데 근데 입법부가 그걸 제대로 발을 못 맞춰 나가는 거죠. 그래서 행정입법 그러니까 전문적인 입법에 보충이 필요하게 된 거죠. 보충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전문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그래서 이제 행정입법이 점점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면 행정입법을 얘기하는데 이 전문입법의 필요성 요걸 기억 못 하신다면 행정입법을 공부한 게 좀 힘든 거죠. 전문입법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해서 무조건 그럼 만약에 필요성이 없는 분야에서는 그러면 위임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상위 법령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하다면 집행이 가능한 경우람 그럴 때는 행정입법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러면 오히려 더 법치주의에 반하는 거예요. 행정입법에 위임을 하는 순간. 그래서 이제 전문입법의 필요성. 그러면 이제 입법부가 이제 행정부에게 이렇게 입법을 해주세요. 그래서 포괄적 입법을 해버리면 위임을 해버리면 그러면 입법부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괄 위임은 금지고요. 그래서 뭐 한다? 같은 말. 개별, 구체적 범위를 특정해서 위임을 해라 라는 이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한계를 위반하면 또 자의적인 입법이 될까봐 이런 한계를 헌법에 75조 시행령 95조 시행규칙 다른 말로 이거를 또 대통령령이라고 하고 이거를 국무총리령 부령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남용을 방지하는 거죠. 근데 이게 현대사에서는 요 헌법적 근거를 뭐로 본다? 또 예시로 보기 때문에 여기만 남기는 게 아니라 고시 등으로도 위임을 할 수 있게. 그럴 때 위임은 개별구체적 위임이에요.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자치법으로서 정관이나 요 두 개 조례 이거 나오면 여기는 자치단체에서 고유한 사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할 일이 없어서 위임이 필요 없다. 다만 벌칙이나 또는 침입적 조례, 침입적 내용을 담을 때는 이럴 때는 위임이 필요한데 이 위임은 포괄도 가능하다, 허용한다.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이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하고 위임을 하고 위임이 필요 없는 경우를 구분하셔야 되고. 그럼 이제 실제 법에 이렇게 된 거죠. 법률에 보면. 법률에 이렇게 됐어. 그럼 위임을 어떻게 하냐면요. 위임을 네가 만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10조 이렇게 해갖고 조문에 보면 법률의 조문에 보면 무슨 사안에 대해서 특정 이렇게 개별 구체적 사항, 개별 구체적 특정을 한 다음에 요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개별 구체적 위임을 하고 이렇게요. 특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정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정할 수 있다. 자, 뭐 어차피 정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요럴 경우는 뭐고 요럴 경우는 뭐냐고요? 요럴 경우는 대통령령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해라 라고 해서 개별 구체적 특정을 한 다음에 특정 후 특정을 한 범위를 정해라 라고 해서 위임을 한 거예요. 이게 위임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써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대통령이 정하긴 하는데 뭐예요? 행정규칙이죠. 일종의 내부적 규율.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행정규칙을 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규칙을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거 만들어요. 행정규칙, 고시, 그다음에 지시, 예규, 훈령, 일일명령 등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데 세상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정하니까 대통령이 무슨 법에 위임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 이런 것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분명히 극명하게 하나는 고시고 하나는 위임을 통해서 그래서 이건 행정규칙으로 법규성이 없는 거고 이건 법규성이 있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분명히 특정해 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특정해 갖고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냈는데 정해라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여기서 이걸 만든 거야. 대통령이 법 시행령 령으로 정했잖아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뭘 정했냐면 시행령 내용을 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행정규칙 형식의 별표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짬뽕이 생긴 거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럼 얘 뭐야? 시행령이면 시행령이고 행정규칙이면 행정규칙. 그래서 이걸 보고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하구나. 왜? 형식이 이러면 실질도 법규성이 있고 형식이 이러면 실질도 법규성이 없고. 근데 얘는 시행령, 별표 두 개 다 붙었잖아. 난리 난 거야. 시행규칙, 별표 난리 난 거야. 시행규칙 그 다음에 그 행정규칙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학설 판례 갈리는 거죠. 학설은 법규성 없다. 우리 엄격히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 뭐가 된다? 남용이 된다. 법규성 주지 말자. 그러니까 무효다. 아예 무효다. 학설은 무효. 이거 쓰면 안 된다. 근데 자 판례는 뭐라 한다? 저 시행령하고 시행령 별표하고 시행규칙 별표를 구분해. 규칙 별표를 구분해. 별표를 구분해 갖고 얘는 법규성이 있고 얘는 법규성이 없고 내부적 규율이다. 법규성이 없고 내부적 규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든지 이걸 조금 이제 앞으로 법을 보면 딱 보니까 법률에 시행령 얘기가 써 있는데 뭐야 이건 시행령 그러니까 대통령이 써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써 있고 대통령이 정한다 써 있으면 이거는 행정규칙 만들어도 된다는 뜻이고 이거는 시행령 만들라는 거구나. 근데 시행령 만들라고 가서 보니까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 이거 뭐야 짬뽕이잖아. 그럴 때는 대통령이 했으니까 국민이 뽑았으니까 민주 정당성이 있으니까 법규성이 있고 하지만 국무총리 갑부장관은 국민이 안 뽑았으니까 법규성이 없다. 이런 논리를 피는 게 판례 입장인 것 같아요. 민주적 정당성, 또 내용, 실질성 뭐 이런 걸 검토하더라고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가 그런 문제였어요. 자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기억 국토교통부 훈령 훈령이죠. 훈령. 훈령이면 행정규칙 아니에요? 개발행위 허가 지침은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따라 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그러니까 시행령에 훈령 만들어라. 어떻게 써있다? 훈령 만들어라라고 하면 위임을 통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령에 보니까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쓴 거지 국토부 장관이 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써있지 않아요. 국토부 장관이 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써있으면 부령이고요. 부령 시행규칙으로서 법규성이 있는 거고요. 위임을 통해서 만든 거니까 이건 위임명령이고 그냥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행정규칙 그러니까 법규성이 없는 거지. 하지만 시행규칙 별표, 부령 별표 이건 아니잖아 지금. 부령 별표 또는 부령 제재규정, 재량준칙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구속력이 없으니까 이건 행정규칙 딱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부령 별표, 부령 재량준칙, 부령 제재규정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속력이 없다.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형식이었어요.
니은 행정청이 미리 공표한 처분 기준인 행정규칙에 따랐는지 여부가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결정적 지표가 되지는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청이 미리 공표하지 않는 처분 기준을 적용했는지 여부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결정적 지표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처분 기준, 처리 기준, 내부적 기준에 특히 불용 처분 기준에 관한 제재 준칙, 재량 준칙, 처분 기준 다 뭐예요? 불용 별표예요. 이거 법규성이 없어요. 그럼 내부적으로만 쓰라는 거야. 외부적으로 잘했다, 잘못했다, 위법 적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 맞는 지문. 디귿 위임의 근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보험법 시행령 보세요. 또 별표 나왔잖아. 이거 뭐야? 시행령이면 시행령이고 별표는 별표지. 뭐야 이거 두 개.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형식과 실질의 분리치인데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민족 정당성을 가졌고 실질이 또 국민에게 구속력을 갖는 업무상 질병에 관한 구체적 인정 기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한 이상 그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는 자 예외 대외적으로 국민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다. 별표 3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위임의 근거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 근거에서 아니요. 이거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이거 자체는 요거는 법규성이 있죠. 하지만 여기에 업무상 질병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예시적 규정에 불과한 이상 그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는 대외적으로 국민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의 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의 근거에서 나온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는 단순히 여기는 또 자 시행령 별표든 아니 시행규칙 별표든 고시든 다 법규성이 없어요. 만약에 개별 구체적 위임을 통해서 사회법령과 결합하면 여러분 고시가 법규성을 가지려면요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법규성이 있는 경우는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또는 위임을 받아 이런 말이 나올 때만 쓰는 말이에요. 이런 말 눈 씻고 찾을 수 없죠. 그러면 그건 단순히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맞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기관 검사 제재에 관한 규정 18조 1항 이 법률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그와 결합하여 보세요 여기 그와 결합하여 위임에 따라 이런 말 나오면 이거는 단순히 내부적 기준이 아니라 다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다.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률에 따라 자 금융위원회가 고시를 만들었는데 이건 위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위임에 따라.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한 거고 또 그 위임에 따라 만들어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이 말 나와야 그래야 행정규제기본법 4조 2항에 따라 고시도로 위임해서 그 고시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성. 이걸 보고 판단해라 그러는 거야. 이걸 알았다면 이게 법규성이 없다는 거 금방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 잘 파악하시고 잘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의 위임입법, 행정입법 실력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문제예요. 정답은 기억만 틀리고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맞은 5번이 정답이었는데 어려운 문제였어요. 잘 정리하세요. 이거 정리하시면 여러분의 실력이 올라갑니다. 자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인영이었습니다.